있잖아. 우리 학교 스마트 도서관 있잖아. 그거 언제 지어진지 알아? 잠깐만. 그게 아마 2020년 아닌가? 맞아. 되게 삐까번쩍해지고 엄청 커졌어. 그런데 한이야,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사라진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뭔 줄 알아? 사라진 거? 내가 그걸 너가 찾을 수 있게 내가 사진을 준비해 왔어. 이게 구도서관 사진이고 이게 지금 신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사진인데 여기에서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볼래? 여기 비석 같은 거? 오, 맞았어. 바로 맞았어. 자, 게시판처럼 생긴 요거는 바로 우리 대학의 제2관학기념비. 제2관학기념비. 제2건학기념비. 건학? 제2건학기념비라는 거야. 들어본 적 없어? 아니, 처음 들어봐. 내가 그러면은 차차 이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이 얘기의 시작은 기념비 일부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게. 새로운 외대 중흥 원년 1998년 전횡과 비리에 맞서 한마음 한뜻으로 의롭게 싸웠던 전 외대인들의 민주개혁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100년 대계를 세워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여기 전 구성원의 이름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건학을 선언하고 이를 교정에 남긴다. 이게 제2건학 기념비 내용 중 일부야. 이제 제2건학의 뜻을 알겠어? 대충 알겠는데 제2건학이라고 하면 학교를 그러면 2번 세웠다는 소린가? 2번 세웠다는 소리지. 그럼 그럼 학교를 왜 2번씩이나 세웠고 왜 2번씩이나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궁금해.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 우선은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줄게. 우리 학교 법인은 동원유경회라는 사학재단이야. 사실 우리 학교는 등록금만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 법인은 금전적 지원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기구야. 그리고 이 재단에는 이사회가 있겠지? 이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드라마에서 보던 그 이사회? 맞아. 오늘 이야기는 그 이사회, 그 재단의 사학 비리에서부터 시작해.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인물들을 준비했어. 이분은 우리 대학의 설립자셔. 김흥배라는 사람인데 우리 학교 설립자인 김흥배. 그는 1954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설립하고 우리 대학의 시작을 알린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세월이 흘러 김흥배가 고령의 나이가 되면서 그의 아내 이숙경에게 재단 운영권을 넘기게 돼. 이숙경 씨. 빠밤. 이숙경도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단 운영권은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조카 박승준한테 맡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들켰게? 학생들한테 들켜서 문제가 된 건가? 맞아? 맞아? 이게 바로 학생들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재단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박승준, 이숙경 세력을 몰아내고자 움직였어. 하지만 절대 순탄치 않았지. 자, 생각해봐. 1980년대. 그 전경 알지? 자, 이 사진을 봐봐. 헐, 이게 뭐야? 학교에 이 전경들이 쫙 깔려서 대자보 한 장, 구호 한마디 외칠 수 없었어. 야, 거기도 대자보 붙였지? 네가 뭔데 그걸 몇 줄로 빨갱이 짓을 해? 하고 그때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막 뺨을 쫙쫙 때리던 뺨을? 그런 시기였다고 해. 그렇지만 학생들은 굴하지 않았어. 1987년 2학기에 학교에 거대한 대자보가 붙었어.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외대 사유와 반대, 민주적 재단 이사진 구성, 이렇게 재단 이사회 문제를 좀 찝는 내용과 당시 총장이었던 황병철 총장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을 대자보에 붙이게 돼. 되게 용기 있다.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야. 뺨맞이 각오하고 전경들 앞에서 소리치면서 대자보도 붙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의 격리 문서를 이제 강제로 반출해가지고 학교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낱낱이 확인하게 돼.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흥업소와 골프장에
출입한 기록도 나왔고 그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돼. 그리고 87년 10월에 지금의 잔디광장의 산민광장에는 학생들이 황병태 총장과 박승준 재단 전무이사를 소환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를 갖게 돼. 황병대 총장님에게 묻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흥업소와 골프장을 출입한 게 사실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면서 학생들이 따지게 되는 거지. 여기서 황병태 총장과 재단은 모든 책임을 시인하고 황병태 총장은 사퇴를 선언하게 돼.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다음 목표를 설정하게 돼. 아까 박승준 전무이사 기억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게? 어떻게 됐을까? 그 총장은 똑같은 잘못을 시인했는데 사퇴를 했고 그 전무이사는 사퇴를 안 했어. 안 했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협을 느낀 박승준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해. 학생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총학생회 사업에 협조를 약속하기도 하면서 반대로는 당시 학생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구속하기도 해. 구속을? 그뿐만 아니라 91년도에 와서는 정원식 사건을 빌미로 학생 간부가 또 대거 구속되게 돼. 너 혹시 뿌락치라고 알아? 프락치? 그 엑스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부에서 약간 스파이 비슷한 재단이 학생회에 이 프락치를 심어서 학생회 중심부를 철저하게 부수려고 했었어. 그런데 당연히 프락치 몇 명 있다고 해서 총학생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럴 선배님들도 아니었어. 학교를 공동체 구성원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재단을 향해서 선배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투쟁을 진행해왔고 기만적인 재단의 이 사진들을 다 갈아엎으려고 힘을 모았지. 그리고 1998년 학생들은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시작하게 돼. 이때 사상 최초로 교수와 학생, 직원, 전 구성원들이 연대 투쟁을 진행하게 돼. 무려 2,000명이나 넘게 2,000명? 2,000명이 넘었던 수차례의 집회와 총회를 성사를 시켜. 혹시 2,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가늠이 되니? 가늠이 안 되지. 컨퍼런스를 다 채운 그 인원이 11배 11배? 가 넘어. 11배가 넘는 숫자로 봐주면 되고, 그리고 총회를 진행을 하고 나서는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한테도 3번에 걸쳐서 항의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21일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그런 운동도 전개를 하게 돼.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학교는 어땠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냥 개판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 완전 혼란 그 자체였어. 학교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이 투쟁의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어.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와 법인 회계에 특별검사를 진행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 결과 기존의 이사회의 연줄로 선임되었던 이들을 모두 임명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박승준과 친했던 이사들 말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어. 실질적인 총장 후보 직선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성과였지. 우리 대학 선배님들은 외대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하고 있었어.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2건학기념비에서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줄게. 하나, 우리 대학 역사 초유의 1998년 개혁의 승리는 학내 전 구성원들의 단합된 민주 역량에 의해 이룩된 것이다.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본교 전 구성원의 소유요, 우리 민족 전체의 소유임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누구 한 명의 재단이 아니라 누구 한 명의 대학이 아니고 모두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선배들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재단 이사회가 다 임명 취소가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다시는 황병대 같은 총장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겠지? 그래서 총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사학 비리를 뿌리 뽑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어. 하지만 교수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하고 당장 총장 후보 선출 제도를 개선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다시 동력을 모아서 학원 민주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장에 당선되게끔 하자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대학가 최초로 독자적인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어. 여기서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학원 민주화에 대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이 초청 토론회에서 얻을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이 학생 대표자들의 회의 기구인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재단 개혁과 총장 선거의 학생 참여를 주장했던 안병만 후보. 안병만 후보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야. 안병만 후보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게 된 거지. 여기서부터 총장 선거의 판이 뒤집어져. 다른 후보들은 재단 비리 청산과 총장 선거 학생 참여에 소극적이었는데 학생들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서로 눈치를 완전 보기 시작하고 다 말을 바꿔. 근데 신기하지 않아? 학생들은 투표도 못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눈치 보고 말 바꾸기 시작하는 게 당연히 아까 말했던 1998년 3년 전에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가 아주 아수라장이었으니까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후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지. 누가 총장으로서 그치, 그 상황을 감당하기 감당할 수 힘들지. 있겠어. 그래서 학생들의 행동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교수들도 안병만 총장 후보자를 지지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민주적인 외대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 좀 신기해? 내가 다니고 있던 대학에 이런 큰 일이 있었다는 게 진짜 믿기지도 않고 학생들이 그런 걸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웅장해질라 그래. 어쨌든 학생들이 지지했던 안병만 후보를 다른 주체들도 지지하게 되면서 안병만 후보는 총장으로 당선이 되게 돼. 근데 안병만 총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그래도 뭔가 학생들도 지지했다고 했고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 변화가 되게 짧았어. 다음 총장 선거인 2004년, 2007년에도 총장 선거 학생 참여는 큰 이슈였지만 직접적으로 그 투표권을 얻지 못했어. 그 다음 때 총장이 누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니? 아까 이야기한 초청 토론회에서 그 토론회를 연 학생들을 무시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후보가 있었어. 그 이름은 박철. 이 인물은 바로 전전 때 총장이야. 박 총장은 조금씩 학교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학생들의 기대를 짓밟아버렸어. 박 총장은 임기 중 노조 파업을 탄압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총 12억을 교비해서 지출하거든.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것과 동시에 지출해서는 안 될 교비에서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거든. 우리 학교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완전 몰랐어. 이거에 있어서 학생들은 역시 강하게 반발을 했어.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인철 총장, 후대인 김인철 총장은 박철 전 총장을 임기 이후에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추대를 하게 돼. 자, 여기 보면은 박철 전 총장, 김 총장 이렇게 명예교수가 돼버려요. 김인철 총장은 더해. 뭐 명예교수로 임명한 건데 우리 대학에 정말 큰 이슈였던 김인경 선수 학점특혜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 학점특혜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어? 너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우리가 옛날에 이제 들었던 뭐 특정 학생한테 이유 없이 학점을 더 잘 준 사건이라 이해해주면 되는데 더 잘 준 수준이 아니었어. 김인경 선수는 골프 선수야. 골프 선수인데 국내외 경기 참석으로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았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지만 A+를 받았어. A+? 그거 받기 엄청 힘든 거잖아. 엄청 힘들지. 근데 받았단 말이야. 이게 사실 박철 총장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김인철 총장은 이 박철 총장을 이어서 직접 높은 학점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를 불러다가 회유해서 학점을 잘 주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다고 해. 이에 그치지 않고 총장 특별 장학금이라는 명목 아래 김인경 선수에게 3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장학금도 지급했다고 해. 3천만 원?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어쨌든 잘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학생에게 A+를 남발하고 그 다음에 총장 특별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도 준 거지. 사퇴하라는 학생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김인철 총장은 그저 그냥 관례였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어. 그 바로 전년도에 정유라 사태가 있었음에도 이런 일을 자행한 건 진짜로 그냥 들키겠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진짜 김인수 총장은 역대급. 역대급이다 진짜. 우리 외대가 정말 바람잘 날이 없어. 음. 그래서 이번 총장 선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역대급 총장의 학생의 탄압,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면에서 깨어있는 총장이 당선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총장 선거 이런 거를 학생이 더 참여할 수 있게 얻어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또 우리들은 어떤 총장 후보자가 이 선거에 입후보하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지 정말 따져봐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외대 발전을 위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날 이야기를 들은 너의 생각은 지금 어때? 총장이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뭔가 엄청나게 좋았던 그런 총장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사실 관심을 안 가지면 전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도 뭔가 이런 학교의 운영 방식이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특히 이번 총장 선거에 우리가 또 투표를 할 수 있잖아 이번에는. 그래서 투표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알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